2021년 3월 14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독서 얘기 했었는데 거기 좀 마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동영상을 11편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 12번째죠. 독서랑 글 읽는 거고 글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글짓기, 글쓰기. 근데 글짓기 하는 사람을 이제 작가라 부르고 글쓰기 하는 사람을 저술가라 그랬죠. 글쓰기 한 글을 하는 것, 글쓰기 하는 것을 읽고 읽는 것을 우리는 글 공부한다 그러죠. 그래서 글 공부는 또 자기 밥벌이에 해당하는 글 공부가 있고 그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글 공부가 있고 그렇다 그랬죠. 근데 글 공부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결국은 똑같다 그랬죠. 거기까지는 얘기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밥벌이를 위한 글 공부를 관심 있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험에 붙어 가지고 뭐 직장에 들어가는 그 글 공부 말이죠. 그래서 뭐 각종 고시라든가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글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그렇죠? 예. 근데 뭐 글 공부에다가 이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 공부 아닌 것에 이제 자기 직업을 삼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글 공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갖는다면은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것은 좀 요 정도 수준에서 다 커버가 되죠. 요 정도 수준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상의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이제 자기 주도 학습하고 이제 공부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있고 이제 그 학문 탐구를 좀 하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정도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 습득만 잘하면 돼요. 지식 습득. 지식 습득을 잘하면은 모든 시험에 다 붙죠.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식 습득 이상의 것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하는 것을 이제 지식 습득 위주의 공부라 하고 이 수준까지 하는 거를 그 사고력 향상의 공부라 그러죠. 사고력 향상을 중점을 둬서 이제 하는 그런 공부죠. 근데 과거에는 이 정도의 공부만 잘하면은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는데 이제 시대가 점점 흘러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습득 이상의 것을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각광받는 시대로 이제 왔죠. 예. 근데 사실 그 전부터 그랬어. 그 전부터. 그래서 지식 습득 위주면은 뭐예요? 뭐 이건 지식이고 사고력 향상은 뭐예요? 지혜라고. 지식과 지혜. 그래서 지식 습득을 잘하는 인재보다 지식 습득을 잘하는 인재보다는 지혜로운 인재가 그, 그 공부하는 학인들의 궁극적 목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학문적인 자질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식 습득한 다음에 이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지식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이론을 짤 수 있다고. 그렇죠? 그 이제 논객을 한다면 서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식견을 겨루죠. 식견을 겨룰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토론할 수 없잖아요. 지식을 이제 나의 견해나 의견이나 주장이나 뭐 설이나 뭐 이론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식은 건축 재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사고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는 뭐예요? 건축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건축물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이라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 건축 자재가 어떻게 쓰이는지, 요건 여기다 쓰이고 요건 여기다 쓰이고 요건 여기다, 우선 구조를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어떤 일이 터졌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 어떤 사안이 막 터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식 습득 위주로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할 줄 몰라.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거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뭐 예견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사고력이 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분석하고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고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인지 걱정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 사고력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색하는 걸 좋아해요. 사색. 그러니까 혼자 탐구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뭐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다 하면서 해법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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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쓸 수 있죠. 근데 단순히 지식 습득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초중고 뭐 대학교 가서 뭐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스스로 탐구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문화나 그것을 이제 그런 거를 교수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적었다고. 근데 그 이제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또 그런 사람들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풍토를 좀 바꾸려고 하지요. 바꾸려고 한다고.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한 공부는요, 그건 학문의 가장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우리 동영상을 보면은 뭐 명문대 부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명문대 뭐 서울대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초중고등학교 공부는 그 자기 탐구의 공부가 아니라고. 지식 습득의 공부지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이런 그런 공부가 아니라고. 그건 이제 대학 가서 하는 거지. 대학 가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아주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그 학문적인 자질이 뛰어난 학생이 있어. 그런 애들은 벌써 대학 과정에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자기 스스로.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몇 대겠어요. 근데 초중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는 수학 능력 평가야. 그래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 자질은 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수학 능력, 닦을 숫자잖아요. 학문을 이제 닦을 정도의 이제 기본기는 돼 있다라는 거지. 이제 대학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기는 돼 있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대학 가서의 공부라고. 고등학교 전에 공부와 대학 가서 공부가 다르다고. 그래서 여긴 교육이라 그러죠. 교육. 그래서 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을 자꾸 주입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때는요 주입식 학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 보고 뛰라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는 주입식이 맞다고. 그러니까 지식 전달의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한테 옮겨주는 거. 그것이 이제 주가 되는데 대학부터는 그 교수하고 대학생 사이는요 대등한 토론 관계예요. 그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교수한테 질문도 하고 또 교수가 제시하는 의견에 반박도 해보고 이러는 거라고.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그냥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죠. 지도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정교조나 뭐 이런 걸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왜 애들 주입식 공부를 시키냐, 뭐 창의적인 애를 뭐 키워야 되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때는 주입식 공부가 그게 중심이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뭐 토론식 수업을 좀 가미하는 정도인 거지. 맛만 보여주는 거지. 근데 대학부터는 어때요? 대학생 되고부터는요 사실은 교수는 가이드 역할밖에 아니라고. 안 된다고. 가이드 역할이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다닐 때 하고는 지금 대학이 그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교수가 여기 교사들처럼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서구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좀 뭐 토론도 하고 뭐 조별 과제도 내주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조별 과제라는 게 뭐예요? 조별 과제라는 게 너네들이 자기주도 학습해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과제물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중고등학교 때는 조별 과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그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교육과정 뭐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 대입 제도 뭐 이제 초중고등학교 제도 바뀌었다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뭐 초중 고등학교 애들이 논문을 쓰고 그런다더라고요. 논문을 써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초중고등학교가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다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런 애들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대입 제도로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부정이 생기는 거지.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이 무슨 거기에 논문을 쓰고 그래. 전문 거기에 논문을 쓰고 그래.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그렇죠? 그건 뭐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면 자 봐요. 초중고등학교는 소학이라고 소학 대학 이렇죠. 소학은 뭐예요? 수학 능력만 길러주면 돼. 대학은 뭐예요? 이제 큰 학문을 하는 거고 작은 학문을 하는 거. 근데 이제 명문대 대학생들 보면 작은 학문에서 이제 두각을 높은 점수를 냈다 해서 자부심 있다는데 그게 웃기는 거지. 난 그렇게 보거든. 명문대 나온 뭐 명문대 다녀서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자부심이 있다는데 뭐 자부심 갖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진짜 학문적인 그 능력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는요 수능 점수 초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점수로 매기는 게 아니라고 대학 이후에서 그 사람이 자기주도 학습하고 스스로 탐구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경지에 올랐느냐 그걸로 측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까지 잘해왔던 애가 그 다음도 잘할 가능성은 더 많아 크죠. 상관관계가 있죠. 소학을 잘하는 애가 대학을 잘할 수 있잖아. 다 잘하는 가능 그 비율이 훨씬 높죠. 그거는 아는데 진짜 공부는 대학 이후부터가 진짜 공부야. 이거는 그냥 워밍업 단계지. 그 기본기 습득 단계고 이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사법 시험 치는 사람들은 보면은 초중고등학교랑 대학교가 연장선이야.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아. 그래 뭐 자기 주도 학습이 그렇게 필요 없고 스스로 탐구할 필요가 없어. 그런 시험은 뭐 의사 시험도 똑같죠.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뭐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법 시험이니 뭐 의사고시니 뭐 세무사 자격증이 그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가 아니에요. 듣기 어려워서 수준 높다 그랬는데 그건 수준 높은 공부가 아니라고. 수준 높은 공부는 자기 스스로 탐구하고 또 이래가지고 사고력이 높아진 게 수준 높은 공부를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식 습득 위주의 공부가 있고 그 사고력 향상 위주의 공부가 있는데 사고력 향상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좀 권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가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질문하고 걔가 어떻게 사고하는 걸 끌어내고 또 거기다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걸 수업을 끌고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봤냐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듀크 대학 거기 로스쿨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 스스로 한번 사고를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할지. 그럼 이제 그 친구가 그 학생이 나름대로 이론도 짜고 그런다고. 이 사안은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자기 관점도 제시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학 공부라고. 초중고등학교 공부나 뭐 사법 시험은요 그거는 소학이야 소학. 대학이 아니라 소학. 작은 학문이라고. 큰 학문이 아니라. 근데 이제 대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똑똑한 티가 나. 소학을 잘하는 건 뭐예요? 남의 지식을 남이 이미
정리해 놓은 세계적으로 이론화시킨 거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거든.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소학하고 이제 대학, 큰 학문, 작은 학문, 큰 학문인데 큰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좀 티가 나. 똑똑하다. 쟤 똑똑하다는 티가 나.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을 줄 알아. 지식이라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줄 알아.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또 뭐 자기만의 독창성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개척을 한다든가 어떤 과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어떤 사안을 분석한다든가 원인과 결과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고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지략가들 있잖아요. 뭐 방통이니 뭐 제갈량이니 한 국가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소학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야 대학에 능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지 뭐 지식 습득 우병우처럼 지식 습득을 잘해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갈량이니 뭐 방통이니 뭐 곽간이 뭐 주윤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학에 능한 사람은 그냥 기술자의 기술자. 그래서 이제 법률 기술자라 그러죠. 우병우 같은 경우는 법률 기술자잖아요. 지식 습득한 걸로 이제 적용하고 어떻게 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지 그 대학 공부 대학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소학에 해당되는 거지. 황교안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왜냐면 자기가 관료 생활할 때는 루틴이 있어. 그리고 매뉴얼이 있고. 그래서 늘 하던 일이야. 하던 일을 반복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랬었는데 정치판으로 오니까 새롭게 해야 되는 처음 이제 자기가 닥쳐서 새롭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관료 생활하고 정치인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해. 그렇지 너무 상당히 다르다고. 변화가 크다는 거야 여기서. 관료 생활하다가 정치판으로 오니까. 근데 이 정치판에 오면은 그 지식 습득 위주의 그런 능력보다는 사고력 위주의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외교 문제다, 한일 외교 문제다, 무슨 문제다, 뭐 쿼드다, 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무슨 무역 갈등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 습득 위주의 능력으로 소학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사고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또 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 나는 지금 이게 판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대학의 능력이 필요해. 소학의 능력보다도. 그래서 자기 이제 식견을 갖고 정견을 갖고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식 습득을 잘하는 사람 인재가 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다르다고. 관료 생활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생활하고 달라요. 근데 여기가 더 고등한 지적 능력이 필요해. 고차원적인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린 정치가라 그러잖아요. 정치가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보고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해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러면서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린 정치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식 습득 위주로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더 레벨이 높은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정치가가 드문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 트럼프는 정치가예요? 트럼프는 좀 그런 면이 보여. 얘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가 좀 문제이고 이럴 때 우리 자국을 위해서 아니면 그 국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 여러분, 트럼프가 아주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뭐 대학 도서관에서 책 봐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굴러먹다가 좀 뭔가 있어. 자기만의 철학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트럼프도 정치가에 속해요. 그 우리나라 이제 먹물들 있죠. 우리나라 먹물들은 트럼프가 뭐 장사꾼이고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물론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겠지만 뭐 그렇게 공부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범생 타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병우 타입이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트럼프는 정치가예요. 걔 나름대로 철학과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사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옳으냐 그르냐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하여튼 자기만의 확고한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했다는 거잖아.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나라가 좀 더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 트럼프는. 근데 그 이제 걔 생각이 옳다 그러다는 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트럼프는 오바마가 한 걸 다 뒤집어 버렸어. 근데 뒤집어 버렸는데 또 바이든이 나와서 트럼프가 한 걸 또 다 뒤집어 버리고 있잖아요. 얘가 해놓은 거를 다 파토내 버리고 지 걸로 했어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 다음에 바이든은 또 트럼프 걸 뒤엎고 다시 이제 자기 저걸로 하고 그러잖아.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뭐 이란 핵 합의, 이란 지금 핵 합의한 거, 그거 다시 이제 복원시킬라 그러잖아요 조 바이든이. 또 하나 뭐예요? 기후 협약,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한 거, 그렇죠? 근데 트럼프 걸 계속 트럼프 기조를 계속 이어받아서 하려는 건 뭐예요? 그건 이제 대중 그 갈등, 무역이라든가 이제 그거는 트럼프 기조를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 조 바이든. 그래서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 무역이나 안보에는 크게 기조가 달라진 게 없어. 그렇죠? 달라진 게 없죠. 그리고 또 뭐 얘기해야 되지? 저거 트럼프가 저기 멕시코 그쪽에다 장벽 세웠잖아요. 그 이민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이제 조 바이든이 그걸 좀 완화한다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있죠. 근데 트럼프도 트럼프만의 정치 철학이 있어. 그래서 그냥 정치가라고 봐야 돼. 조 바이든도 정치가고. 근데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들 보면 정치가가 드물잖아요. 뭐 자기 철학이 있다든가 뭐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다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저거 하죠. 근데 그 정도에 하려면 자기 스스로 사고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소학하고 대학이 있는데 대학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대학 큰 공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큰 공부는 뭐다? 사고력 중심의 교육이 공부야. 지식 습득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박근혜는 어때요? 우병우가 대단하게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병우가 그렇게 가치가 높은 인재라고 보지 않거든. 나 같은 경우.
차라리 우병우보단 트럼프가 낫다고 난 보고 있거든.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 사고할 줄 알잖아. 세상은 또 볼 줄 알고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는 지 미국 좋게 해주려고 어때요? 요번에 그 방위비 분담금 그 타결됐죠. 그렇죠? 그 이제 조 바이든이 바뀌니까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서 이제 저걸 타결을 받죠.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독서 얘기했는데 독서는 이제 지식 습득 위주의 글 공부하는 사람 하는 경우가 있고 지혜 위주로 하는데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